서울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2년 전 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관리 실태 조사에서 행정지도와 과태료 등을 포함해 총 3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지적받았던 단지 내 테니스장 관리 부실부터 청소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계약이 체결됐다는 지적까지 개선은커녕 의혹은 해결된 게 없다며 일부 주민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아닌 외부 사람이 임원을 맡아서 자지우지하고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공을 한번 치려면 몇 시간을 걸쳐서 기다렸다 공을 치는 그 입장까지 이르렀고, 그러한 민원을 갖다가 소장한테 해결하고자 갔더니 소장은 거꾸로 총무한테.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은 문제를 제기한 윤 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며칠 행동해달라고 했어요. 이 기계는 새벽도 그런 방법밖에 안 하는데 2천만 원이니까 잘하고, 나는 우리는 그거 하찮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넣고 오래 걸렸으면 내가 끝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도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부품 교체가 이뤄졌는데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과 인건비가 부풀려졌다는 것. 내용이 하나 교체하는데 6명이 교체했다고요? 6명이 승낙한 게 들어갈 수 있냐고요? 실제 86만 9천 원이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비로 사용됐는데 부품비를 비롯해 6명의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같은 부품 교체 작업을 문의한 결과 평소 작업 인원과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의혹을 주민들은 제기합니다. 여름가격 격에다가 인건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견적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3명이 나와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해 배우 김부선 씨의 난방비 비리 의혹 제기로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리비로 인한 비리 문제와 분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그리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등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여전히 이들이 유착하기 쉬운 관계며 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지는 만큼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금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가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과반수 의결만 하면 장기수선 충당금 30억도 마음대로 집행할 수가 있고요. 그게 공사가 부풀려졌거나 이래도 주민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회사나 청소, 경비회사를 선정하고 각종 공사와 용역을 체결하는데 대단지의 경우 한 번 공사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오가는 막대한 이권 사업이 이뤄집니다.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가 유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는 오는 10월 말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서울의 경우 1,175개 대상 단지 가운데 80%인 945개 단지가 아직 회계감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입니다. 금년이 첫 번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줄줄 새나가는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아파트 관리비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비롯해 아파트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 관리비를 줄인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에서 업체가 견적을 5억으로 제시했지만 주민 중 전문가를 활용해 공사 금액을 1억 3천여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공사 후 공동전기 사용량은 예전보다 32%, 10개월 동안 1억 8천만 원 넘게 절감할 수 있었고 절감한 관리비로 초기 투자 비용을 8개월 만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LED 등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제 그 교체를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시행을 했을 때 그 공사비가 들었지만 그거를 이제 8개월 만에 다 회수를 했거든요. 절감하면서 그 효과로. 지난해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된 이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 백열 등 LED 교체부터 입주민 대상 에너지 절약 교육까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이 모두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공용 부분에 있는 그 형광등이나 백열등 교체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교체를 하는데 이제 그 비용을 그 공동주택 그 지원금을 지원을 받고 또 한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아서 교체를 하니까 우리 자부담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갔어요. 주민께서는 그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료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절감되다 보니까 관리소장인 저한테 그냥 고맙다고 인사를 하셔요. 주민이 직접 아파트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전기료 절감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와 효율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가구당 나 많이 줄었어. 나도 10% 정도 줄었어요. 옛날에 다 코드를 뽑았는데 여기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그 멀티값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뭐 하면은 추천하면 이렇게 뭐 에너지 이제 좀 전기세 조금 나오게 하면 그것도 주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하실에 많이 줄였잖아요. LED로 다 바꿨어. 지하 주차장.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1년 동안 400여 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관리비 절감이나 정보 공개 등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 표시 제도 등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아파트를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비리가 없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실제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파트를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그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관리비 비리 없는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운영에 참여하고 관리비에 관심을 가지고 따져보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TBS 문경란입니다.